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밤에 올라왔던 뉴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좀 좋게 마무리를 했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지금 랠리를 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페드에서 연준에서 약간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수요일 날 랠리를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냐면 지금 오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 세계의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페더럴 리저브에서 약간 less hawkish한 어프로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원래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 50bp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파월이 약간 25bp에 올릴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부드러운 멘트를 날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파월이 커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약간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약간 여기에 조금 더 more cautious한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다. 약간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달 말에 분명히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with cau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약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를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약간 좀 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밤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모두 3대 지수가 올랐고요. 반면에 기름값은 111.37불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이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소파이가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잘 발표를 하면서 15%의 상향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파이가 15%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22년도에 순이익이 1.57빌리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소파이에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1.45빌리언 달러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플러스 작용을 했다. 주가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다만 소파이에서 2022년도 1분기에는 280에서 285밀리언 벌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300 정도는 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 이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소파이에서 학자금을 이제 빌린 사람들의 그런 그 유예 기간을 정부에서 5월까지로 미뤄줬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에서 미뤄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3월 달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 돈이.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에서는 1분기 실적을 시장보다 조금 낮게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받지 못한 돈은 결과적으로 2분기든 3분기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악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지난 4분기에 지금 52만 3천 명의 새로운 멤버들을 가입을 시켰고 3분기에 총 290만 명이었는데 총 350만 명이 현재로서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랜딩 세그먼트와 파이낸셜 서비스 세그먼트를 보면요. 지금 랜딩 세그먼트는 지금 3분기에 215.5 밀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반해 208.0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낸셜 서비스 세그먼트, 즉 보니까 이게 갈릴레오겠죠. 갈릴레오를 사용한 이런 세그먼트에서는 지금 3분기에는 12.6 밀리언이었는데 4분기에는 22.0 밀리언 달러로 약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파이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요, 나스닥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탑 오브 더 크롭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한번 기사 잠깐 볼게요.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지금 수요일 날 이제 픽을 했답니다. 베스트 픽을 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스닥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제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이 컨빅션 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이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굉장히 좀 높은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일단 선정을 하죠. 그 와중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컨센서스보다 목표 주가가 높을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종목을 사야 돼 하는 이 불리시라는 의견이 너무 또 오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야 이거 묻지도 말고 그냥 사, 이런 게 과도한 그런 매수 의견보다는 좀 신중한 매수 의견을 내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조건이고,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크레딧 스위스의 홀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수익과 밸런스 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이 캐시플로우를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지금 만족한 바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스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있었던 메디컬 프로퍼티스 트러스트, 요 MPW예요. 티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DFS고요. 디스커블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이런 두 가지 기업들이 크레딧 스위스의 탑 4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지금 팔란티어 관련된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보면 팔란티어가 이 제이콥스라는 회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물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제이콥이랑 팔란티어랑 또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데이터를 또 상용화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이제 쓰는 공장, 그 다음에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에 대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텐데, 여기 플랜트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물을 쓰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요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할 것이고, 반면에 아주 더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 워터 트리트먼트, 워터 웨이스트 워터죠. 그러니까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에서 이게 폐수를 처리할 때 이런 오퍼레이션,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운용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공장들이, aiming reducing cost예요. 그러니까 운용 비용을 줄이고 이런 플랜트 공장의 성과를 좀 운용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건데, 이런 파트너십이 팔란티어로 하여금 약간 크리티컬, 굉장히 주요한 인프라스트럭처 마켓에 이제 진입을 하게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팔란티어가 이제 물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도 있을 거예요. 그냥 웨이스트, 그냥 쓰레기도 있을 거고, 뭐 있을까? 뭐 전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얘네들이 팔란티어가 물만 지금 관리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쓰레기 양을 조절하고 전기의 양을 조절하는 이런 쪽에도 굉장히 팔란티어가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초석을 좀 다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팔란티어는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 이제 뉴스 좀 볼게요. 리비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이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듀투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가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렉트릭 비이클 메이커들이 이 자동차의 가격들을 인상을 한 20%가량 인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동차 가격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리비안의 그런 미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판매 그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리비안의 주가를 내려가게 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12.84% 정도가 빠져서 지금 53.30불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유예요. 리비안이 많이 빠진 이유가 어쨌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부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에 마이너스 요소가 미쳤다라고 요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 기사예요. 아마존이 지금 MGM 딜을 지금 냈다. FTC, 그러니까 뭐
Federal Trade Committee인가?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연방거래위원회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서류를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이 8.5빌리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MGM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서류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된 건 아니고 이 FTC에서 일단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거를 승인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딜을 못하게 막을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GM이 뭔지 봤어요. 아마 대부분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그 명화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인데, 골드윈 메이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면 이런 스튜디오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세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영화를 제작을 했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면, 자, 호빗 아시죠? 호빗 있고, 대부분의 007 시리즈를 이제 이 메이어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빗 있고, 뭐, G.I. 조 있고, 호빗 있고, 핫펄스, 이거 우리 자동차 레이싱 그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든 이제 회사가 MGM인데, 그 회사를 지금, 아마존이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